보이는 라디오 파이팅 시니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복도 지났으니 무더운 날씨는 얼마 남지 않았겠지요. 전 선생님 안녕하셨지요? 네. 오늘도 즐거운 음악과 재미있는 이야기로 함께하는 활기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가난하게 만드는 의외의 버릇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권성희 컨텐츠 총괄 부국장의 컬럼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가난은 물질적으로 결핍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가난의 이유를 여러 곳에서 찾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월급이 적어서, 운이 나빠서 등등. 핑계를 많이 대는 분도 많으세요. 네. 그러나 보증을 잘못 써 30억의 빚쟁이가 됐다고 재기에 성공해 30억 원의 자산가가 된 사쿠라가 시니치의 부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요, 가난은 생활 습관의 질병이다 라고 합니다. 몸에 나타나는 질병 상당 부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 기인하듯 가난도 상당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저자는 가난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을 가난 보균자라고 지칭하며 자신에게 숨어있는 잠재적인 가난 바이러스를 찾아내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새로운 신종어가 나왔어요. 네. 가난 보균자. 네. 네, 그렇군요. 책에서 소개한 가난한 생활 습관 중 간파하기 쉬운 7가지를 찾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나눗셈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책의 한 친구가 2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면서 했던 말을 소개했습니다. 이걸 10년 타면 1년에 20만 원을 내는 셈이야. 그러면 한 달에 대략 1만 7천 원? 매일 타면 하루에 600원도 안 돼. 이렇게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진짜 가치가 보여. 나눗셈으로 생각하면 비싼 물건도 싸게 보인다. 이런 나눗셈 사고방식에 빠지면 돈 쓰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 내가 이거를 보면서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홈쇼핑 있잖아요. 예. 홈쇼핑엔 총액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10,000원대거든요. 그러면 얼른 듣기에 10,000원이야, 싼데, 이렇게 생각. 예. 이런 관념으로 예. 이 책을 쓰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활부나 리볼빙 서비스는 나눗셈으로 고액의 지출을 가볍게 보이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도 갚아야 할 빚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을 강조하며 부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이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반면 부자는 곱셈으로 생각한답니다. 휴대폰 부가 서비스가 월 3,000원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3,000원을 30으로 나누어 하루에 단돈 100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3,000원에 11을 곱해서 1년에 36,000원이라고 셈합니다. 참 대단해요, 부자가 예. 되는 게.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임영웅의 애가타. 이대로 나를 바라봐, 눈으로 나를 안아줘. 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리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미래의 가난에 둔감하다. 둔하다는 얘기겠죠. 네.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구조조정을 당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의 생활 수준은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스스로 가난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지요. 문제는 월급이 나오는 한 자신이 잠재적 가난의 상태에 있는 가난 복균자, 가난 복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죽을 때까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잠재적 가난 상태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가난하고 맙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맥을 중시한다입니다. 저자는 가난한 사람들 대다수는 사교성이 좋고 성격도 좋아 주위 평판이 나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사람은 인맥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절실한 것은 인맥이 아니라 노후 자산입니다. 저자는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많은 것으로 마음을 달래는 데다가 그 친구와의 교제에 야금야금 돈을 쓴다며 겨우 결혼식에 초대되는 친구 중 한 명으로 축의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는 욕망이 크다입니다. 사기를 당해 가난해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귀가 얇아 돈 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져서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것이지요. 재테크는 상식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상식을 벗어난 투자 유혹에 넘어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욕망은 가난으로 이끄는 사고 방식입니다. 네, 귀가 얇아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 저기 텔레비에서 그 어디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나이 들어 하지 말아야 할 것 5가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가 투자랍니다. 근데 보통은 나이가 들면 또 솔깃한 것도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진짜 투자는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재테크는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은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5번째는 완벽주의자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과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완벽함을 노리다가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완벽을 목표로 해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 선택은 돈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완벽한 생각, 완벽한 아이디어는 그 시점에서 이미 시대착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비만과 상관관계가 있다입니다. 저자는 몸에 나타나는 생활습관, 질병의 대부분이 비만이 원인이듯 가난의 원인 역시 비만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키다 교수는 특히 비만 체질인 사람의 특정 성격이 비만을 심하게 만든다며 뒤로 미루는 성격을 꼽았습니다. 즉, 뒤로 미루는 성격의 사람은 비만이 되기 쉽고 빚을 질 확률도 높다는 뜻입니다. 당장 편한 것,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우선하다 보니 괴로운 일,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게 되고 이것이 비만과 가난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바쁘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뭐 그렇게 바쁜지 쉴 틈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바쁘고 분주하다는 뜻이지요. 바쁘면 주변이 보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어딘가에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가난이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부자는 자기 페이스대로 산답니다. 부자라서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해도 자기 페이스대로 균형을 잡아서 산다고 합니다. 부자가 아닐 때부터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서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자기 게을러서 부지런히 살지 못한 사람일 경우에도 부자가 된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부자가 됐나 증오하죠. 부정적으로 한 수입 아닌가 이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놀 때 열심히 일한 분들도 많은데 세계 역사 이야기 중에서 오늘은 공자님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들은 인도에 대해서 알아볼 때 자신의 궁전을 떠나 행복의 비밀을 찾아 세상을 떠돌았던 왕자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 왕자의 이름이 시타르타. 예. 시타르타였고 시타르타. 우리에게는 부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불교도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는 가난해도 착하고 덕이 높은 사람 행복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네, 또 평화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친절하라고 가르쳤으며 폭력은 어떤 것이든 절대로 하지 말고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이 인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던 바로 그 시기에 중국에서도 한 사람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가난해도 행복해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바로 공자입니다. 네, 공자는 진나라가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기 전인 전국시대에 한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음악과 활쏘기를 배웠지만 집안은 가난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은 온통 전쟁과 혼란스러웠답니다. 공자는 전쟁이 싫었고 그는 중국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공자는 나라의 관리로 일했었는데요. 주변에 있는 제후들과 평화롭게 지내길 바랬지만 공자의 충고를 듣지 않아서 공자는 어쩔 수 없이 선생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신의 주장이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가르쳤고 모든 사람들이 공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더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이는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복종해야 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통치자가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요즘 이 세대에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면 삶이 평화로운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의 가르침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것이 바로 노노입니다. 예.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한 번 잘못을 한 뒤 바로 잡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이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다. 주는 일이 받는 일보다 더 재미있고 네가 준 선물을 친구가 열어보는 순간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좋습니다. 완벽한 미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먹는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선한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고요. 먹고 싶은 것을 아무 때나 먹는 사람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공자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서 모든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 분이십니다. 착한 끝이 있다고 하던데 아마도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먼 후에 생각하면 맞구나 하겠죠. 장마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코로나19에도 잘 견디어 지냈습니다. 빨리 비가 그치고 쨍 하고 해 뜰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좋은 습관인 줄 알았는데 가난하게 만드는 의외의 버릇 7가지와 공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온 다습한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